둘, 셋.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인싸 엄마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인사 잘하는 엄마가 인싸래요. 안녕하세요. 애가 몇 살이 뭐 이렇게 막 놀이터에서도 뭐 안녕하세요. 몇 동 사세요. 이렇게 말 걸어주면 엄청 편하지. 네, 그 엄마가 인싸래요. 그 엄마가 이렇게 리더가 되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 되면 이제 정보가 많은 엄마들이 인사된대요. 학원은 여기가 좋더라. 그러네. 책은 뭐 어떤 단계를 옛날에 읽어라. 말하면 못되지 엄마? 까지는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력이 많은 엄마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몰린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고학년 되고 중학교 되면 갑자기 인싸가 나타나는데 어떤 인싸가 나타나냐면 조용한 엄마. 그 엄마 뭐냐면 조용한데 애가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전교 1등 엄마야. 인사도 안 하고 정보력도 없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인싸가 돼. 정보력은 있겠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조용한 거지 그러니까. 레간자 같은. 맞아 그런 거 같아. 우리 애 큰 과정에서 보면 그런 거 같아. 전교 1등 엄마 많이 만나봤잖아요. 또 전교 1등을 했었고, 괴리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전교 1등 엄마. 여기도 전교 1등 엄마, 문과, 이과. 어떤 엄마였죠? 우리 뭐 많이. 근데 스스로를 뭐라 말할 순 없잖아. 근데 저는 좀 약간 막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막 나서서 뭐 이렇게 핵인싸 아니야? 그치. 막 뭐 하자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건 아닌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엄마 어리잖아 나이가 이제 또래보다 어리진 않아요. 젊잖아. 그러니까 약간 전교 1등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엄마들 사이에서 진짜 엄청 이쁠 것 같아. 네. 얼굴도 이쁜데다가 맞춰주지. 애 전교 1등이지. 저 여자 뭐야? 뭐.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엄마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원이 어떠냐, 뭐 어떠냐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전교 1등 엄마들은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신뢰래. 저는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내가 이제 그 학원 기사 이런 거 쓸 때 어떤 타이틀을 달면 원장님이 좋아하냐면 엄마들이 쉬쉬하면서 몰래 다니는 학원. 맞아. 그러면 거길 가. 그리고 졸업하기 전까지 추천 안 하는 학원. 맞아 졸업생이 추천한 학원. 맞아. 그러네. 맞아요. 근데 다 깠어요. 저는 좀 깠어요. 대표님은? 성격상. 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 전교 1등 하는 전교 1등 하는 엄마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전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나는 이제 전교 1등은 한 학교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학교 전교 1등 엄마 그러니까 우리 아이하고 1, 2등 왔다 갔다 한 그 전교 1등 엄마 하고 정말 친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 엄마가 너무 조용하신 엄마야. 정말 그런데 정말 전화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막 툭하면 전화해서 누구 엄마 차 한잔해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 나는 애들을 많이 보니까 전교 1등한 애들 중에 정말 이렇게 약간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 이렇게 수선화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세고 강해서 전교 1등 하겠구나. 제가 카리스마도 있고 이런 애도 있지만 정말 조용하고 정말 정말 치우네 치우. 우리 딸도 약간 그런 적인데 그런 애가 있어. 그러면 엄마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그 엄마가 저런 애는 엄마가 어떤 엄마일까? 근데 항상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애 안에 엄마 있다 이러거든. 맞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엄마들 논술을 많이 아니 근데 진짜 맞는 것 그죠? 같아. 애 안에 엄마 있다 이러거든요. 이거 좋은데 커피? 애 안에 엄마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보면 엄마가 보이고 근데 그게 너무나 99% 싱크로율이 맞아. 진짜 그래. 이런 성향의 엄마가 애도 그렇고 이런 성향의 엄마가 애도 그렇고 근데 정말 서울대 의대 간 애가 있어. 분당 중앙고에서. 근데 걔가 걔를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와 진짜 어머 저런 애가 공부를 이렇게 퍼펙트하게 잘할까? 걔를 내가 1학년 때 만난 게 아니라 2학년 때 만났어.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애가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애가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림같이 앉아 있고. 근데 걔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수시를 한 장도 안 썼어. 어머. 정시로 간 거예요? 정시로 그러면? 갔는데 수시를 한 장도 안 썼어. 그래서 그래도 써보잖아. 그래도 써보지. 1등 한 건 아니야. 두세 장이라도 써보지. 1등 주 1, 그런 2등 거는 했지. 근데 근데 수시를 안 썼어. 그게 레전드잖아. 와. 그리고 자기는 수시 안 쓰겠다고 정시를 써서 그냥 서울대 의대를 딱 합격한 거야. 간 떨릴 텐데. 수시는 한 장도 안 썼고 논술도 안 쓰고 한 장도 안 썼고 걔가 그냥 정시로 출제위원 아니야? 수능? 그 정도면? 정시로 이제 정시 3장 쓰잖아. 그렇죠? 정시로 3개의 의대를 다 합격했어. 이제 그 중에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는데 나는 걔를 2학년 때 봤어. 2학년 때 보고 엄마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 애를 소개시켜준 원장님한테 그 엄마가 어떤 엄마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엄마는 정말 학원에 오지를 않는데. 엄마가 학원에 나타나시지를 않고 이제부터 안 나타나겠네 엄마들. 항상 이제 전화해 그러니까 결제만 결제만 애한테 보내는 거지. 딱.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얘가 이래요 어머니 하고 이렇게 이제 전달 사항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애가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늘 감사합니다 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 찍자.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엄마들을 정말 많이 봤어. 전교 1등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 그거네 아까 인사 잘하는 엄마도 아니고 정보 많은 엄마도 아니고 조용하게.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엄마. 신비주의. 뭐 이걸 주의를 표방해서 그런 건 아닌데 성향이 그런 거야. 애가 조용하고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중고등학교 공부가 빡세고 힘들고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막 밖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타겟이 되는 것도 있어. 엄마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학원은 기본적으로 수강료는 안 밀리고 무조건 애편에 보내고 애편에 카드 보내고 수강료는 안 밀려야 되고 선생님 전화 오면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 학교 선생님한테도 만약에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거나 뭐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그게 근데 좀 이렇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라기보다도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어머님들은. 그렇지 밖으로 보여지는 거가. 근데 겸손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전교 1등 하면서. 근데 겸손해야.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성격 유형을 나눌 때 3가지로 나누잖아요. 사고형, 감정형, 행동형. 전교 1등 엄마들은 사고형이야? 사고형이 많네. 그리고 아니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사고형이잖아. 인사 잘하는 엄마는 감정형. 왜냐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보 수집은 행동형. 이렇게 수집하거든요. 근데 진짜 인사는 공부를 잘하는 거에 초점을 둬서 이제 사고형이고 근데 그게 또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인사를 잘하는 감정형?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다른 능력인 거야. 그쵸, 이거는. 진짜 맞아. 공부를 우리가 지금 힘들죠. 공부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 엄마들이 맞아. 이제 대단해 정보 보이지만. 수집하고 현장성 있고 그런 본능형, 행동형들도 또 어떤 전교 1등 엄마들은 보통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핵인싸는 아니라는 거. 그런 분도 계시겠지. 그렇죠? 그렇게 핵인싸는 또 아니. 요즘 막 그 있잖아요. 일타 스캔들. 일타 스케줄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뭐 엄마들 성격에서도 나오고 애들도 근데 나오고. 나는 거기서 전도연이 너무 나는 아니 학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딸이 난 사화를 봤어. 그것만 봤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딸이 거기 그룹에서 이제 빠진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문제 해결을 하면 확성기 들고 막 얘기하는 거.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또 나중에 걔가 거기를 다닌다 해도 걔한테도 그렇게 하는 엄마가 애한테 좋을까 싶어요. 행동형 엄마죠. 행동형이더라고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분노가 이렇게 나면 행동으로 해야지. 만약에 그런 경우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애가 빠졌어. 나는 확성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싸우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저 같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를 이제 아예 안 본다, 그 학원을 안 보낸다 하는 상황이면은 싸우고 나오겠어.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필요로 하고 그 학원이 계속 나한테 이제 다리가 걸쳐져 있는 상황이면은 좋게 인상을 남겨놔야지 그 이후에 뭔가를 하더라도 그게 순조롭게 될 것 그러니까 같은 부모의 생각이 마음이야. 드는 거야. 진짜 부모는 정말 확성기 들고 막 깨 그렇지. 부시고 하는 건데 이게 아이한테 피해가 될까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제 뒤로 물러나고 하는 게 그래서 난- 거기 안 들어갔어도 우리 애는 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나는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분노가 이제 같이 동일시가 그치, 되니까 맞아. 화가 나지. 근데 그 엄마가 확성기 들고 거기 길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단계까지 가니까 애들이 학교 생활하든 학원 생활을 하든 불이익을 당할 때는 사실 있잖아요. 그게 엄청 화나지. 그럴 때 엄마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도 상처 안 받고 학교나 학원에서 그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얘에 대한 인상도 사실 중요한 그러니까 거고. 이제 학폭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응. 가려지고 막 더 크게 될까봐 애도 조용하고 애도 숨기고 막 그런 또 나도 어두운 조금 면도 있는 것 나도 같아요. 비슷한 경험을 했어. 그거는 아니고 학원은 아니고 학교에서 서울대에서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여름 방학쯤인 것 같아요. 여름 방학 시작될 때 서울대에서 초대를 해. 그런데 보통 전교 1, 2등 애들이 가. 학교로? 학교를 초대를 해서 서울대를 오라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딱 그 몇 명,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적 순대로 1, 2등이 간다고. 근데 우리 애가 그때 1등이었나 2등이었나 이런데 우리 애가 당연히 가야지. 근데 못 갔어. 3학년 부장 선생님이 1등하고 7등인가를 보냈어요. 왜 진짜 그랬어? 열받는다. 열받지. 근데 그거를 내가 처음에는 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와 진짜 근데 그런 건 한번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근데 열받아. 열받지? 근데 내가 참았어요. 한 부장 선생님이 결정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그거가 계속 곱씹어지고 화가 나고 서운하지. 자다가도 나도 열받는다. 진짜 실사판이네. 그랬는데 내가 그냥 끝까지 함구를 했지. 그리고 애도 이제 기분이 나쁜데 엄마가 워낙 잘하니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는 또 이게 루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갔어요. 거기를. 갔어? 사실 저도 좀 뭐든 참는 편이야.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이게 아니면은 그럼 다른 길이 있겠지라고 그냥 참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애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애니까 이게 얘가 이거를 온전히 내 기분 나쁜 거가 애한테 다 가서 애가 막 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 이러고 그리고 이제 예민하니까 선생님이 날 미워하나? 내가 그 진상짓을 했나? 막 애가 이렇게 그치. 하면 공부에 방해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부정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회의가 느껴지면 또 이제 공부에 영향을 내가 줄 수 이제 좀 있고. 다른 루트로 알아봤더니 그 7등 하는 애가 미대래. 미대를 쓰는 애래. 그래서 걔는 정보가 좀 없으니까 보냈나. 그래서 이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이제 그렇게 나도 비슷하게 부당한 거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확성기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거는 좀 보면서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맞아. 애가 엄마가 가서 확성기를 이렇게 했다고 알게 되면 애가 과연 좋아할까? 그래서 그 학원 출입 금지 블랙리스트에서 그러니까.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뭐 이제 그 예화 보니까는 다음 예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얘를 개인과외 시켜주는 걸로 하는데. 이렇게 나오긴 근데 이제 하는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지. 우리 현실에서는 그치. 없는 얘기지.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우지 선생님이 해주겠어? 연우지 선생님 우리 그 정순재. 펜트하우스로 불러서 정순재 그래, 선생님 정순재 해주겠냐고. 정수재 선생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게. 너? 그분은 해주실 것 그러면. 같아. 근데 시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드라마 얘기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폭력적인 거 아니면 좀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살짝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는 거, 사고를 좀 먼저 하고. 네. 분노를 표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우울해하지 않는 거. 아이들은 진짜 잘 캐치하잖아요. 엄마가 우울한지 그런 게 기분이 있어요. 엄마가 좋은지. 괜찮다 하면 애들이 괜찮아져. 맞아. 그게 괜찮아. 답이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하지만 쿨하게. 정말 불합리한 거 학폭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확성기 그건 그렇지. 확성기가 아니라 뭐 끈 들고 아니 나와서 교육청 어떻게- 찾아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의 특징 전교 1등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드라마 소개까지 했네요. 이게 수다가 재밌어요. 네. 그러면 다음 수다에서 또 뵙겠습니다.